여러분, 혹시 BC 분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. 이게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같은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. 근데 오늘은요, 이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이나 환경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외면해 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BC 비율이 딱 1.01이 나왔어요. 와, 아슬아슬하게 1을 넘었으니 이 사업은 합격,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만약에요, 이 계산 과정에서 안전이나 환경처럼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쏙 빠져 있었다면 어떨까요? 과연 이 1.01이라는 숫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일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네, 우리가 보통 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딱 보는 그 간단해 보이는 숫자.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BC 비율의 거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BC 비율이라는 게요, 수십 년 동안 공공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져 왔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. BC 분석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. 들어가는 총 비용에 비해서 얻는 총 이익, 즉 편익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1보다 크면 이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. 근데요,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. 바로 무엇을 편익으로 쳐주고 또 무엇을 비용으로 계산할 거냐. 바로 이 기준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먼저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전통적인 모델부터 한번 해부해 볼게요. 왜냐하면 이 옛날 방식의 한계를 알아야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. 자, 옛날 모델을 보면요, 계산이 아주 단순했어요. 비용 쪽은 딱 초기 건설비랑 나중에 들어갈 운영 유지 보수비. 편익 쪽은 승객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냐, 아니면 차량 운행비가 얼마나 절약되냐,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. 바로 이게 문제예요. 물론 시간 줄이고 돈 아끼는 거 중요하죠. 근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이나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훨씬 더 큰 가치들을 전혀 담아내질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평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바로 이 낡은 모델이 철저하게 놓쳐버렸던 것, 안전,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편익을 이제는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모든 걸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 오로지 시간과 돈에만 집중했죠. 하지만 오른쪽의 현대적인 방식을 보세요. 여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, 즉 램스라고 하는 것, 그리고 환경사회적 가치, 즉 ESG, 여기에 탄소 감축과 소음 저감까지 다 들어갑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의 공공 인프라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. 결국은 뭐냐면요, 이런 안전성이나 환경, ESG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쏙 빼고 계산하면 BC 값은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게 됩니다. 어쩔 땐 너무 좋게 포장되기도 하고, 어쩔 땐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싹 무시한 채 이 사업은 안 돼 라는 식의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죠. 자, 그럼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. 어떻게 하면 이 분석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?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흐름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. 제대로 된 현대적 BC 분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. 먼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서 시작해서요, 이걸 바탕으로 운행 시격이나 속도 같은 운영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, 사고, 환경 편익을 계산하는 거죠. 비용도 그냥 초기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 비용, 즉 LCC로 보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결과를 딱 내는 겁니다. 이 모든 단계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궤도 예시를 한번 보세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자갈 궤도는 처음에 만들 땐 싸지만 나중에 유지 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요.
반면에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는 처음엔 비싸도 유지보수비는 훨씬 적게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 생애주기 비용, 즉 LCC 관점에서 길게 보면 초기 투자가 더 비쌌던 슬래브 궤도가 오히려 BC 비율을 역전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재밌죠? 최신 기술들도 BC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예를 들어서 차세대 신호 시스템인 CBTC를 도입하면 열차 운행 간격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 절감 편익이 훨씬 커지겠죠. 또 요즘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회생제동 기술 있잖아요. 브레이크 잡을 때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건데 이게 철도에 들어가면 에너지 비용 절감이랑 탄소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편익으로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철도 프로젝트를 보시더라도 그 타당성을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. 이름하여 BC 정직성 테스트. 딱 5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편익 계산에 사고 위험 감소나 탄소 배출 감소, 소음 감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나. 둘째, 수요 예측이랑 실제 운영 계획, 그리고 신호 시스템이 따로 노는 건 아닌가. 셋째, 생애주기 비용, LCC를 계산할 때 쓴 가정이랑 BC 분석에 쓴 가정이 일치하나. 넷째, 수요나 비용이 변할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민감도 분석은 충분히 해봤나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안들이 공정하게 비교됐고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투명한가? 바로 이 질문들을 던져봐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오늘 우리는 BC라는 숫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논의는 결국 정말 좋은 프로젝트란 과연 무엇인가?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. BC는 숫자가 아니라 가정의 체계다 라는 말이죠. 맞습니다.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가정들을 깔아놨는가, 이 가정들의 시스템이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첫째, 안전, 램스와 환경, ESG 같은 현대적인 가치들을 포함해야 그 프로젝트의 진짜 경쟁력이 보인다는 것. 둘째, 결과로 나온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를 만든 가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. 그리고 셋째, 전체 생애주기 비용과 운영 계획을 항상 일관성 있게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과연 최고의 프로젝트란 가장 높은 BC 숫자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일까요? 아니면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가정들로 채워진 프로젝트일까요? 아마 우리가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을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?